오늘 영상에서는 행복의 본질과 불행의 원인을 탐구하며 탈무드의 깊은 가르침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한 적이 있지 않은가요? 탈무드는 이 질문에 대한 귀중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탈무드에서 나온 명언 10가지를 통해 우리는 불행의 원인을 알아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탈무드에 나온 명언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탐욕은 인간을 불행으로 이끈다. 탐욕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탐내는 욕망이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 명언은 탐욕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강조하며 우리가 불행에 빠질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탐욕은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탐욕은 우리의 욕망을 끝없이 충족시키기 위해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얻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우리는 불만과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탐욕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강화시킵니다.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무시하거나 대인관계에서 타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관계의 파괴와 고립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탐욕을 극복하고 만족과 감사의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탐욕 대신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주위의 소중한 관계와 현재의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풍요로운 삶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탐욕은 인간을 불행으로 이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탐욕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경고입니다. 탐욕을 극복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만족과 감사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한 행동은 스스로를 벌한다.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부당하게 행동하면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책망하며 후회와 자책감을 안겨줍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내면적으로 불행하고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악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악한 행동을 감지하고 용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사회적인 격리와 관계의 파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명언은 우리에게 자책이나 절망을 느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는 악한 행동의 패턴을 인식하고 성장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선한 행동과 도덕적인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적인 평화와 사회적인 조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악한 행동을 벌로 받지 않고 선한 행동으로 자신을 가꾸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불행의 길로 인도된다.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종종 윤리적인 원칙과 도덕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갈취를 초래하며 불공평함과 불신을 일으킵니다. 결국 이는 내면적인 불만과 불행을 야기하게 됩니다.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종종 타인을 이용하거나 속이는 행위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신뢰를 파괴하고 자신의 평판을 훼손합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배제당하거나 고립될 수 있으며 이는 내면적인 고통과 외로움을 초래합니다. 또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안락과 안주에 빠지게 됩니다. 타협이나 희생을 거부하고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는 오히려 장기적인 성취와 만족감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며 불행한 상태에 머무르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명언은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유혹에 빠질 때 도덕적인 선택과 정의로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와 인정을 기반으로 한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는 자아성찰과 내면적인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인정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의미 있는 관계와 내면적인 충족을 얻을 수 있으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는 길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은 불행을 맞이하게 된다.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은 종종 자기의 행동에 대해 돌아보지 않고 자기 정당화를 하며 문제를 타인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기 성장과 개선의 기회를 놓치게 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며 내면적인 불행과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는 성장과 발전을 억제하고 더 나은 삶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선할 기회를 놓치게 되어 불행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명언은 우리에게 자기 반성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자기 반성을 갖고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며 자아를 탐색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자기 반성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성장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반성을 갖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필요한 변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내면적인 만족과 평화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반성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숙하고 건강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태도와 인격이 완벽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찾기 어렵다. 태도는 우리가 상황에 대한 태도를 선택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인격은 우리의 성격과 행동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특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태도와 인격이 완벽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를 품고 있거나 자기 중심적인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변의 긍정적인 경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우리 주변에서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언은 우리에게 변화와 발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태도와 인격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자기를 돌아보며 성장하려는 의지를 갖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한 필요한 변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태도와 인격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자기 개발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자기 탐구를 통해 타인과의 공감과 협력을 강화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더 나은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의 길로 향한다. 어린 시절에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우리에게 인정과 사랑,
도덕적 가치 등의 올바른 가르침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면적인 불만족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올바른 가르침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문제 해결과 삶의 어려움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법을 습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불안, 스트레스, 혹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불행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언은 우리에게 자기 개발과 변화의 기회를 제시합니다.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해도 우리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기 교육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올바른 가치와 도덕적인 원칙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이나 지원을 받아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어린 시절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현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올바른 가르침과 성장을 통해 내면의 깊은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무례는 자신의 불행을 초래한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 무례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행동은 우리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대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가정 내의 관계에 긴장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소중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가정에서의 안정과 행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무례한 태도는 우리의 자아, 개발과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존중과 예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부모에 대한 무례한 태도가 우리의 행동 양식에 반영된다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언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전환의 기회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부모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는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부모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와 부모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가정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기 개발과 성장을 위한 풍요로운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자신의 삶에 더 많은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존중과 예의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우리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손실을 바라는 사람은 스스로를 불행으로 이끈다. 우리가 타인의 실패나 고통을 기대하고 그들에게 해를 바라는 태도를 갖는다면 그 행동은 결국 우리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악의적인 시선이나 질투로 인해 우리 자신이 내면적으로 불행해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타인의 성공이나 행운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실패를 기대하는 사람은 내면적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독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방해하며 사회적 관계와 협업 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실패를 바라는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상호적인 신뢰와 협력은 행복과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우리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며 자존감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언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전환의 기회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고 그들과의 연대감과 협력을 통해 상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그들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우리 자신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성공을 영감으로 삼아 우리 자신도 노력하고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실망과 불행을 가져온다. 우리가 부정한 행위를 선택하고 나쁜 행동을 펼친다면 그 행동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과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선한 행동과 윤리적인 선택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부정적인 행동은 우리의 가치와 도덕적인 규범을 어길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자아, 존중과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거나 타인을 속이는 부정한 행위는 신뢰를 파괴하고 상호 간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실망하고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신 사회적 고립과 적대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후회는 우리를 괴롭히고 불행한 상태로 이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자아, 존중과 내적 평화를 잃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언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선한 행동과 도덕적인 선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실과 정직을 지키며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는 신뢰를 구축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성장과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부정한 행위로부터 멀어지고 선한 가치와 윤리적인 행동을 추구해야 함을 상기시켜주는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 행복과 만족을 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간섭과 차별은 사회적인 불행의 원인이다. 이 명언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서로 간섭하고 차별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이는 사회적인 조화와 상호 간의 이해를 저해하며 불행과 불평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불평등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들이 고통을 겪게 하며 사회적인 영향력과 기회의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명언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전환과 사회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사회적인 불행과 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존중하며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조화와 공정성을 도모하며 개인들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명언은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인식과 행동을 보여야 함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간섭과 차별이 어떻게 사회적인 불행을 초래하는지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개인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언은 우리에게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식과 행동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불행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회적인 차별을 줄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는 상호 간의 이해와 조화를 이루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